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 자소서, 면접을 가장 즐겁고 재밌게 가르치는 남자 제이콥의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는 저평가 우량주 취준 유튜버 비빌언덕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흥이 올라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는데 오늘도 끝까지 이제 호응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라도 해야죠. 네, 뭐라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CJ 자소서 항목 해설 그리고 이어서 자소서 작성과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그런 블로그 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심도 있게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1000분이 넘었네요. 너무 좋아요. 자, CJ. 뭐의 약자죠?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비빌언덕도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CJ 자소서 항목 해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비빌언덕이라고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몸무게 89kg, MBTI ENFJ, 언변 능숙형, 혈액형, A형. 네, 요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빨리. 자, CJ 제일제당의 자소서가 사실 이게 몇 년째 변함이 없고, 변하더라도 크게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께서 잘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워낙에 많고, 제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팁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CJ가 묻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J만 잘 쓰실 줄 안다고 하면 사실 다른 기업의 어떤 자소서가 닥쳐오더라도 난관을 극복해 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을 쓰는 줄 알고 들어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나가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CJ 자소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항상 준비물을 좀 갖추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직무 소개 그리고 직무 인터뷰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하고 제가 항상 어떤 기업의 자소서든 일단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 신년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원문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잘 요약된 자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올해 화두로 던진 것은 이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자라고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더욱 강화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21년을 최고 인재 초격차 역량 확보와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으로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루고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구수하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You are the only one 정신에 기반한 혁신 성장을 통해서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초격차 핵심 역량을 구축해서 글로벌 경쟁사가 넘보지 못할 넘사벽의 어떤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자. 또 최고 인재 육성과 확보,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인류 문화 정착에 줄여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웃지만 말고 잘 들어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임직원이 의지와 이 절실함,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최고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드립을 중간에 섞는 이유는 CJ 자소서 항목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좀 뻔하거든. 그리고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저의 어떤 견해나 생각을 얹기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써내려가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이 애드립을 좀 섞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년사 말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건 요즘에 핫 트렌드예요. 뭐 옛날부터 핫 트렌드였긴 했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하니까 2019년도 버전이 최신이던데 그 자료마저도 담고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년사나 이 지속 가능 경영서를 보시면 자소서 항목을 쓰실 때 방향이 엇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 자료는 어떻게든 다른 기업을 쓰시더라도 살펴보시라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부 내용들 캡처를 한 내용이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으로 가볼게요. CJ 제일제당의 식품 공통 분야 자소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CJ 제일제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러 지원자들 중 본인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해 달라. 그래서 CJ에서 only one의 의미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800자 이내를 쓰게 돼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이유는 질문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도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이유,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800자가 많은 분량 같지만 사실 쓰다 보면 굉장히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답변이 모두 다 적절한 분량으로 담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CJ의 only one 정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only one 정신 뭔가요? 모든 면에서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는 CJ만의 최우선 가치로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나 최고를 향한 고집과 집념, 차별화 성과에 대한 의지와 근거를 묻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직무나 기술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면 지원자가 갖추어야 될 3요소가 있죠.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된 그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2번 항목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요.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전문성은 2번 항목에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항목에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 이것이 왜 최초의 시도였고 최고를 지향하는 나만의 자세이며 차별화를 위한 치열한 도전이었는가를 상대방, 읽는 사람이 구구절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1번 항목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초, 최고, 차별화를 모두 갖췄다고 여러분들 다 갖췄다고 서술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도 뭐 하나를 좀 더 찍으세요. 자,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최초나 최고나 차별화는 한 끗 차이입니다. 최초로 시도하면 최고가 될 수 있고요. 최고라는 것은 결국 차별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나 최고나 차별화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래서 최초였어, 이래서 최고였어, 이래서 차별화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 취준 유튜버계의 시조새 제이콥님께서도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뭐 입이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약간의 조금 비유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원한 사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기를 안 들어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고 이게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자는 뜻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뚜렷하고 혹은 오랜 동안 혹은 일관성 있게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갖게 된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지 호기심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그거를 적는 게 지원 동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는 해당 산업이나 기업과의 직간접 경험이 있으시다면 왔다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비전이 일치한다. 나의 가치관이나 목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그의 방향성에 맞춰서 노력해왔어.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현재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그런 경험과 CJ가 앞으로 펼쳐나갈 시너지가 너무 기대돼. 그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성과나 목표 비전 그리고 기여하고자 하는 지향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했지만 사실 지원 동기는 입사 후 포부를 묻는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물론 3번에서도 입사 후 포부를 풀어내실 수 있겠지만 지원 동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떠먹여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지원 동기 쓰실 때는 제가 지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체적이고 뚜렷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CJ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을 원하고 있고요. 신년사 괜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신년사에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성과를 낼 만한 사람, 혁신을 만들어갈 인재, 그런 인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온리원 정신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왜인지를 증명해내시고 납득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J제일제당의 사업 영역과 경영 방향 그리고 최근 행보에 대한 조사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면에서 CJ만의 매력을 느꼈는지 혹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CJ제일제당의 특정 사업 영역과 경영 방향과 내가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있는지 또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얼마나 직무 담당자로서 예비 담당자로서 공감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혹은 CJ 식품 산업에 관련된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험과 굉장히 맞닿았고 내 능력이라면 여기 들어와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그런 얘기들을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설하고 작성 가이드를 쓰실 때 템플릿까지는 아니지만 저라면 이런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소제목 들어가 줘야겠죠. 저는 소제목 전도사로 불립니다. 소제목 쓸까 말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쓰세요. 소제목에 저 같으면 온리원을 통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어떤 목표 달성 또는 땡땡 부분, 특정 부분에서 온리원을 향한 고집을 가져가겠다. 라고 포부를 드러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이죠. 두 가지씩 첫 문장에 써야 되는 건 뭐냐? 목표예요. 포부, 동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해내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떠먹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온리원을 발휘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첫 문장에 받고 시작해야 이게 진짜 두 가지씩 첫 문장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전체 800자 중에 가장 키 메시지여야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 부분에서 저만의 온리원을 발휘해서 땡땡을 실현하고자 지원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밑에 지원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섞어주시면서 조금 더 임팩트가 느껴지시죠? 망설일 필요 없지. CJ 지원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선택 옵션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옵션은 인상적인 CJ의 행보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고 단순한 관심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볼륨 줄이지 말고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취업방송에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리원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고가 누구예요? 아주 쉬운 예가 있죠. 최고가 누굽니까? 취준 유튜버 최고. 제이콥 있잖아요. 인싸 담당자가 최고죠. 자, 내가 근데 요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네. 자, 인싸 담당자가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정량적 수치로 근거 제시가 가능하죠. 21만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취준 유튜버 1등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거, 요거는 내가 최고를 지향했다 라고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제이콥 컨셉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나는 이제 쩌리 유튜버니까 따라가다가는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
차별화.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 이제 비빌언덕의 자소서 면접연구소가 아니라 이 비빌언덕의 온라인 노래방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꾸며가지고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최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최고가 되려고 했어. 근데 최고가 될까? 안 된다고. 왜 안 될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던 얘기 다시 갈게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특정 사업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들의 직관적 경험이 있다면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라는 방향성으로 가져가든가. 그래서 제가 이테크 1, 이테크 2, 이 중에서 옵션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방향성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CJ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발휘 가능한 그 온리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발휘 가능한 온리원을 설명하든지 혹은 본인이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온리원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풀어주시든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야기만 던지는 게 아니야. 나는 최고야. 내가 짱이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온리원을 실제로 형성을 했다든지 발휘했다든지 어떻게 노력을 했다든지 그래서 온리원과 내가 닮아있는 이유를 뭐라고 끝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읽는 사람한테 납득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드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진짜 한 끼도 못 먹고 왔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뭐 저도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역삼동인데 그 비탈길 올라오면서 초코바를 2개를 먹고 왔어. 먹으면서 내가 내일 모레 40이거든.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신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 개드립을 쳐도 여러분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짝짝짝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 5명 누구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J 온리원을 통한 여러분들의 성과 달성 자신감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문장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온리원을 통해서 성과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이거 어디에도 나와? 맨 처음에도 나오고 소제목에도 나와. 그거 강조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리원에 대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온리원. 말은 쉽죠. 최초의 아이디어, 어떤 시도, 그리고 최고 차별화 성과. 이거는 사실상 하나의 결과고 성과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야. 나는 최초야. 나는 차별화된 인간이야. 라고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성과고 이것을 읽는 사람이 보면 뭔 근자감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온리원 정신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렇게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1번 항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저만의 이 개꿀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고민과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준 유튜버 1등이 제이콥이야. 내가 제이콥과 비슷한 성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나는 다른 컨셉을 가져가야 돼. 노래를 부르든지 뭐 우통을 벗고 춤을 춘다든지 그런 걸 해야 돼. 물론 시청자들이 더럽다고 느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요 과정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인식이 있는 거지. 문제인식.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채널의 문제점은 뭐지? 왜 구독자들이 왜 20만 명이 나를 구독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내가 얻은 결론은 얼굴이더라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내가 이제 평생 떠안고 가야 되는 짐이고 어쨌든 이런 원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어떤 적용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보고 읽는 사람도 이 친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이 행동하겠네. 어디다 갖다 놔도 최초가 되겠네. 최고가 되겠네. 차별화가 되겠네를 납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봤죠. 최초에서 여러분 최초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런 결과만 내면 안 되고 내가 최초가 되려고 했던 이유나 명분이 무엇이었고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 과정이 있었고 남다른 희생이나 노력 과정이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지 아이디어 제안.
두 번째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 왜? 그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었어? 그래서 남들보다 치열하게 고민했지, 남다르게 희생했지, 그래서 얻었어 성과. 이렇게 가야 된다. 차별화가 되고 싶었어. 왜 그랬어? 치열하게 고민했어, 남다르게 희생했어, 그래서 성과를 얻었어.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얻다 갖다 놔도 얘는 언제라도 이런 역량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책임하죠? 그래서 예시를 써왔어요. 자, 특히 땡땡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한 경험은 CJ의 온리원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경험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두 번째 문단이라면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배경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데요. 그런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러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 이대로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회피하는 관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땡땡으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좋은 문화를 남겨주겠다는 막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라고. 이게 이유나 명분이라고. 그래서 이후에 계획을 세웠고요. 치열하게 노력했고요. 희생했고요. 남다르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워낙에 요새는 자소서를 요새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3주 동안 거의 진짜 한 100개, 200개 정도의 자소서를 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좀 나름대로 파악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한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남다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죠. 남들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청소에 임했습니다. 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3일 밤을 샜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죠. 200회가 넘는 반복 실험 끝에 겨우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시시콜콜하게 들어가준 자소서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흥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양식을 갖춰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좀 쌈마이 같은 소리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뭐 비속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노력, 3일 밤을 샌 건 당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 99명이 다 쓸 수 있어. 그러나 3일 밤을 샜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주말을 반납하고 노력했어. 200권이 넘는 책을 탐독했어. 6권이 넘는 논문을 살펴봤지. 탐독했지.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정량적 수치예요. 정량적 수치나 데이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표현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쓸만하죠? 이 개꿀띠. 자, 어쨌든, 자, 해당 과정에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저만의 어떤 가치나 본질, 그리고 인사이트. 내가 정말 뭘 하다 보니까 드디어 알게 됐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생명과학과 나오신 분과 자소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처음부터 최고가 될 수는 없었어. 처음에 학과를 들어갔더니 학과 공부가 좀 멀게 느껴지고 나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휴학을 신청했어요. 공백기가 생기고 말았지.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생명공학이 어렵다고 느낀 것이 아닌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여름에 빤스바람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섞은 거예요. 애드립이에요. 자, 이렇게 앉아서 그때부터 원서를 한 장씩 씹어 먹듯이 봤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흥미가 생겨났고, 내가 이 학문을 왜 열심히 해야 하며, 점점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것만 다 읽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생겼어.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본질이고, 일의 가치이고, 일의 본질입니다. 그거를 캐치해내고 쓸 수 있다면 저는 two thumbs up, 네, 쌍따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라고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관심이나 성과 목표,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 온리원 어디서 등장해요? 첫 줄에 나오고 뒤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 온리원, 나 온리원, 나 최고, 나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은 사람이 이 친구는 최고네, 이 친구는 차별화가 느껴지네, 이렇게 진정성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저의 철학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최고 차별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 유튜버 제이콥과 저의 사례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 과정이 자소서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문제 인식이라는 걸 가졌어.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이 고객이라는 건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고객들이 느끼는 결핍, 그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내놨던지 기존보다 개선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지 혹은 발전을 시켜냈을 겁니다. 그냥 해결, 개선, 발전시킨 게 아니라 문제인식이 먼저 있었을 거라고.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행동을 실천해야만 했겠죠. 나처럼 You are the only one 이런 짓을 했겠지.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학습을 했다든지 내가 이공계야. 근데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 전 이런 거 적극 권장합니다. 내가 이공계를 나왔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신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쳐다도 안 봅니다. 신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필요로 하는지를 캐치해내고 내가 실제 소비자한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주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철학이 명확히 담겨야 먹히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공계인데 코딩만 공부한 게 아니고 철학책, 심리학 책을 공부했어. 이런 거 아주 좋은 사례다. 자, 세 번째로 관찰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짚어내는 습관을 배양했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관찰력이란 단어입니다. 이 관찰력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 상황을 캐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표정이 어둡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능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힘이 닿는 한 같이 함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관찰력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찰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를 짚어내는 습관을 배양했을 겁니다. 최초 최고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스스로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몇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복 도전했어야 최고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과거 방식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즉시 보완했을 거예요. 또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지금 2,300분께서 보고 계신데 어떤 직무를 제일 많이 쓸까? 사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영업 출신이에요. 영업 출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대부분 영업 많이 또 쓰시죠. 문과의 어떤 희망이니까 여기가. 자, 그런데 세일즈 직무를 쓰실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용어가 그놈의 소통, 그놈의 책임감, 그놈의 꼼꼼함, 협업, 적극성, 인싸력 이런 걸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장을 해버린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이런 거예요. 숟가락으로 약간 그 마늘을 다지는 그런 느낌. 그냥 뭉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날카로운 표현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그런 게 표현 곳곳에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영업을 꿈꾸신다면 세일즈 선배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영업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격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소통 잘하면 될 것 같아? 친화력 좋으면 될 것 같아?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실. 저는 학생회장이었고요. 어디 가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업 현장에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제 나름대로는 회사의 기대주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본부장님이 너 영업 나가! 이렇게 발탁시켜줬어 나는. 그걸로 유명해졌어 내가. 그래서 실제 영업 현장을 나갔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 내가 만족할 만한 실적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팔라고 종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맞는 제품을 팔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성격이 좋아서 영업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냥 CJ가 좋아서
비비고가 너무 좋아서 그놈의 비비고는 그냥 냉장고에 두고 혼자 꺼내 먹어. 자소서를 읽는 사람하고 자꾸 나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비고 만두 맛있는 건 그냥 혼자 먹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뚜렷합니다. 제가 정말 장담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차피 이 방송은 안 남으니까. 자, 저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삼성전자 친구들. 왜? 대항마가 없거든. 대항마. 국내에는 최소한. 대항마가 없어. 그냥 갤럭시를 줘. 그래 놓고 단가 협상만 하면 돼. 그런데 만약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같은 동종 업계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해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이유를 설명해야 돼. 해석을 붙여야 되지. 이거는 왜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약간 그 말 속에 나의 이기심이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의 확신 없이는 자소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영업을 해봤던 선배로서 그냥 잠깐 드리는 얘기고, 그런 표현들을 좀 묻어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CJ 쓰시는 분들은 지원동기 쓰기 더 좋다는 얘기예요. 뚜렷하잖아. 1등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그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묻어나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CJ가 아니라 저기 시골에 10등 회사가 있어. 10등 회사 영업사원이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세요? CJ보다 좋은 게 뭐예요? 아, 글쎄요. 그래도 사주세요. 안 사요? 그럼 권총 꺼내야지. 그럼 그때 사겠지. 그러면 이제 권총 총알값도 나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등 회사는 그런 게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짚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줄 안다든지, 나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던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던져보면, 세일즈 직무 쓰는데 제품에 대한 정보나 스펙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봤다는 걸 써봐. 내가 비비고 만두가 그냥 맛있어, 좋아. 그런데 비비고 만두가 이렇게 있는 거 냉동고에 딱 열면서 비비고 만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 나는 꼭 CJ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미친 사람은 없잖아. 그죠?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경영진의 어떤 그 마인드, 경영진의 어떤 그 도전 정신, 이거를 만두를 미국에 갖다 팔 생각을 한 그 용기, 그런 게 본질이라고. 그런 게 진짜 이 기업의 가치인 거고.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상품을 분석해 봤더니 미국인도 사로잡을 맛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내가 세일즈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해 봤다고. 만두 속 파는 어디 걸 쓰는지, 충북에서 나온 어떤 그 파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거야. 강원도의 한우로 다짐 육을 쓰는지 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 봤다. 나는 완전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최초, 차고, 차별화. 나는 온리원이다. 왜? 난 내가 지원할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 확신 없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노력해봤다. 라는 것도 써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각설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노력을 이렇게나 기울여 봤고, 고객의 경험, 결핍과 솔루션을 분석해낼 줄 아는 능력이나 관찰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돈 받고 일하면 프로입니다. 돈 받고 일하면 프로예요. 여기 들어와서 소통하겠다, 선배님들과 잘 어울리겠다, 팀의 분위기를 형성시키겠다. 물론 그런 거 좋은데 여기다 그렇게 글자 수를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뚜렷한 관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야, 1번 항목 가지고 내가 20분을 넣게. 여러분, 뒤에는 이제 빨리 끝나요. 자,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본인이 직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직무를 정의해보고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술해달라는 항목이고요. 여러분의 강점, 가치관, 관련 경험에 근거해서 써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직무 분석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야 작성 가능한 부분이고요. 바이오 쓰시는 분들께서는 직무 분석 안 되면 아예 쓸 수조차 없게끔 항목들이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직무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의 직무 정보, 그리고 유튜브 현직자 인터뷰, 이런 거 닥치는 대로 좀 파고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5일 남았나요? 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되도록이면 현직자 만나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 얘기는 좀 뒷부분에 드릴게요. 이 개꿀팁 설명드릴 때 현직자 만나가지고 뭐 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 나한테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소서 쓰라 그러면 나 5일 남잖아? 현직자부터 나가. 앉아가지고 뭘 정리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현직자 만나러 다닐 겁니다. 그만큼 이런 직무 분석이 날카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그래서 들을 만큼 들으시고 이렇게 알아서 걸러 들으십시오. 자, 어쨌든 또 그렇고 물론 이제 현직자 만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만 사실 직무 안내가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해요. 잘 나와 있는 편이고 친절해. 그래서 나는 이번 항목을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철저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관적 해석을 달아야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의욕적으로 기발하게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발휘해가지고 톡톡 튀는 정의 같은 거를 하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직무 담당자 선배가 보더라도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지 이런 거 느끼게끔 해주시면 돼요. 현직자 만나는 게 쉽나요? 라고 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뒷부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직자를 컨택하고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되며 뭘 물어보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개꿀팁이 기대되신다면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JD 그대로 베껴오는 거 아니고요. 직무 설명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를 재해석, 제이콥님 보니까 재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납득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전문성, 성과 달성이라는 키워드는 놓지 않고 써주셔야 변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안타깝지만 태도적인 측면만 풀어놔서는 사실 변별력을 가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갖춘 전문성, 실제 달성하고 싶은 뚜렷한 목표, 그거를 써주셔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처럼 자소서를 슬림하게 가져가는 그 구조상 사회 시대상 그렇게 쓰셔야 살아남는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가이드 제 나름대로 소제목 달아줘요. 뭐라고? 역량을 통한 무언가의 달성, 성과의 달성 혹은 강점 발휘로 이뤄낸 성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직무 재해석부터 밝혀두셔야겠죠. 그거 묻고 있으니까 첫 문장이 저라면 그렇게 쓸 겁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는 네거티브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지티브 방법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똥 철학입니다. 네거티브 뭐야? 만약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실제 직무 수행상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파지티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갖춰야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무 담당자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과거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성과를 달성한 그 경험들을 써주셔야겠죠. 경험 쓸 때 저번에 막 범 내려온다 뭐 이렇게 설명도 드렸었는데 배경 설명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애물이 나와야 돼요. 제가 정말 그 자소서 최근에 많이 봤다 그랬죠. 다 배경 설명 본인 역할 그렇게들 스킵을 하던데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내가 쓰니까 나는 아니까 이 정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이 자소서를 읽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그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런 배경 설명이나 본인의 뚜렷했던 역할을 그려주지 않으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장애물이나 난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나 명분을 써주시면 돼. 뭐라고? 극복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겠다. 내가 왜 이거를 반드시 넘어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가 이랬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등해도 좋아. 3등해도 좋아. 입상하지 못해도 좋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뭘 해결했냐, 뭘 달성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섭한 것이 해당 역량을 통해서 추후에 직무 담당자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가 무엇입니다라고 그려주는 거야.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 직무 담당자가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주시는 걸로 이번 항목을 써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울리는 경험과 그럴싸한 역량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죠. CJ 제일제당에 속한 식품산업군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식품산업군의 지원 직무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 본인의 성장 계획을 작성해달라. 입사 후 포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드러내 주실 필요가 있는 항목이죠. 네, 그래서 800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 변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어. 지금 트렌디한 사람이거든.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난 지켜보고 있어. 그런 부분. 그리고 간략히라도 향후에 전망을 달아주는 거야. 여러분들만의 견해를. 그래서 향후 소비 트렌드는 이렇게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됩니다. 이런 거 한 번쯤 좀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단순한 현상이 이렇다. 팩트 위주로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도 이뤄지고 있고 그런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보아하니 전망도 좀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기회 요소가 있네. 예를 들어 뭐 뻔한 얘기지만 코로나가 촉발돼서 지금 모든 산업군이 위축됐어. 그러나 1인 혼밥 시장 햇반이 잘 팔릴 거라는 기회 요소는 명확해졌네. 그런 부분들을 짚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요소든 아니면 위험 요소든 그거를 알아야 내 성장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래 방향성이 뭘 해야 된다. 파지티브한 쪽으로 기회 요소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걸 향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갈 거야. 요거 써주면 되는 거고 네거티브하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분명한 위험 요소가 될 거야. 그래서 미리 대응하고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의 성장 계획을 써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역할 그리고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1번 쓰든 2번 쓰든 3번 쓰든 선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사실 CJ자소서의 직무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안 되면 사실 접근조차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본인이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 들어가 주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막 저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정도 역량을 충분히 갖춰왔는데 기회 요소 있었잖아. 그러니까 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갈 거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혹은 위험 요소가 나왔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거 써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얘기지만 신경 고백하듯이 털어놓듯이 이렇게 자기 고백하듯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뚜렷한 성장 계획, 커리어 패스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루뭉술한 작성, 입사 후 포부만큼은 안 된다. 입사 후 포부만큼은 안 된다. 뚜렷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특정 포지션을 찝어줄 수 있거나 혹은 특정 분야에서의 내가 전문성을 갖추기. 그게 스페셜리스트잖아. 딴 게 아니고. 다 잘하면 제너럴리스트지. 그러나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성 혹은 책임자로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정확한 정량적 지표와 수치를 근거로 한 목표 그런 것들을 던져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작성 가이드 순서, 소제목,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와 자신감, 지향해야 되는 스페셜리스트의 모습이 무엇입니다.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저는 명확한 직무나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거 뭡니다. 두 번째, 최근에 식품산업군 보아하니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특히나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세 번째로 기회 요소가 있네요. 혹은 위험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도 담당자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겁니다. 스페셜리스트로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바이오 아직 안 했어요. 바이오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 바이오는 그냥 제가 사실 할 게 없어. 자, 읽어볼게. 제1재단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제 사족이 붙죠. 제1재단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거 써야 돼. 바이오 사업 부문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입사업 성장 목표. 와, 미저리 같지. 굉장히 집착하듯이 묻고 있죠. 요거 써줘야 돼. 내가 다른 항목 해설할 게 없어. 요거 쓰면 다 첨자 그냥 돼. 예,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묻는 질문이 3개면 답도 몇 개 해야 된다? 3개여야 된다. 그래서 CJ 제1재단이어야만 하는 이유, 당연히 기업 분석 돼야 쓸 수 있는 거고, 바이오 사업 부문이어야 되는 거, 산업 분석 돼야 되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입사업 포부 성장 목표, 이거 직무 분석 돼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가 약간 분량을 나눴어요. 제가 어떤 시시콜콜하게 막 이런 얘기 쓰세요, 저런 얘기 쓰세요 하기에는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려보면 순서상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게 우리가 산업군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직무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실 거예요. 말도 그렇게 써야 말이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일 거야. 그래서 산업과 기업 파트를 하나로 나누고 한 파트는 직무로 나누고 이렇게 2단락을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정말 뚜렷하게 다 있어, 이유가 그럴듯해, 그러면 산업, 기업, 직무 뭐 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나눠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순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산업, 기업, 직무 요 정도 순으로 가는 게 좀 상식적일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제약사가 아니잖아. 나도 이제 홈페이지 보면서 알았어요. 작년 같은 데도 이제 보면서 이게 그냥 뭐 약 만들고 이런 바이오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결국은 이제 식품 첨가료, 식품에 들어가는 어떤 MSG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조미료, 화학성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특성이 너무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CJ가 그런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로 써주시면 사실상 어려울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뭐 엄청난 뭐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기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여기여야 되는 이유? CJ는 다르니까. 특히나 하고 있는 분야가 내 관심과 맞으니까. 나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고 관심 영역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CJ 제재당 바이오 사업 부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성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항목에서 요구한 정보 뚜렷하게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차마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2번째 이걸 묻고 있죠. 대학생활 중 이수한 과목 중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기술화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목을 통해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해달라. 또 사족을 달아가지고 이수 과목 중 지원 직무와 관련된 항목, 해당 과목을 통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거 쓰면 돼. 그거 쓰면 돼. 그래서 제가 CJ 자소서가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쓰면 됩니다. 괜히 어긋날 필요 없어. 그래서 소제목도 엉뚱하게 꼬지 마요. 그냥 정직하게 가면 돼. 과목명 밝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쌓게 된 직무 전문성 혹은 발휘 가능한 역량 이 정도로 압축해 주시고, 그런 과목들을 2-3개 정도 배치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전문성 측면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항목이지, 여기서 또 괜히 막 꼬아가지고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가운데 뭐 이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하는데 내가 관심 분야가 이렇게 뚜렷했고 이걸 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전문성을 향하기 위해서의 어떤 노력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역량을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욕심은 굳이 안 가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빠르게 넘어가나요? 네.
뒷부분에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세 번째, 본인의 글로벌 경험 또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해당 글로벌 경험 및 역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니, 나 이거 보면서 유학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제 자소설닷컴에 이렇게 채팅 치고 있겠네.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쓰지 말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다. 거뜬한 도세치 이런 친구들이 막 이제 쓰겠죠.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역량이 있다라고 할 만한 거 이제 여러분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유학 경험, 뭐 견학, 뭐 파견 이런 것들 특정 에피소드 짚어낼 수 있다면 그냥 쉽지. 그렇게 쓰면 돼. 네. 그래서 글로벌 경험을 통해서 취득한 역량 뭡니다. 두 가지로 밝혀두고 자, 배경 설명 나와야겠죠. 상황 뭐였고요. 목표 뭐였고요. 그 당시 내 역할은 뭐였어요. 배경 설명 빼먹지 말라고. 자, 세 번째. 자,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뭐 했어? 요거는 빼먹지 말자. 요거는 나만의 개꿀팁. 자, 그냥 한 게 아니고 목적의식 여기에도 좀 집어넣자. 그래서 그냥 다 해결했어. 이게 아니고 원인 분석을 들어갔어. 이게 뭐가 문제지? 문제인식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걸 고치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계획을 세웠어. 그거에 맞춰서 노력했지. 그냥 디립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획을 예쁘게 짜놨고 이 계획에 맞춰서 나는 하나씩 놓치지 않고 달성해 갔어. 이렇게 쓰는 게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했어야 됐고 경험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먹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만큼 경험적으로 이만큼 이것도 굉장히 계획성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는 어쨌고 인사이트는 어땠다. 요거는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는데 나처럼 미국물을 못 먹어본 사람은 못 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고 글로벌 역량이 없다면 최근 탑티어, 글로벌 탑티어 그룹에 대한 어떤 트렌드 파악을 해보고 있다든지 전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들을 내가 뭐 스크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항상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나는 코리안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다. 내 몸은 한국에 나의 영혼은 전 글로벌에 지구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어떻게 써? 이런 거 써야죠. 그래서 글로벌 간접 경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취득한 역량이 무엇입니다. 쫄지 말라고 유학 갔다 왔다고 다 성과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성과 낼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로 나만의 어떤 장을 만들었어. 내가 이런 것들을 뚝딱뚝딱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니까 미국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네. 나는 비록 취준생 신분이었지만 내 의견을 보고 50대 전문가, 60대 교수님, 40대 박사님 다 와서 토론의 장을 펼치더라. 난 성과야. 이게 글로벌이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 자, 그래서 글로벌 경험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뭐였고 노력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장애물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똑같아. 뒷부분은 원인 분석했고 계획 수립했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지. 이런 거 써도 괜찮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거 해외 영업 나도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해외 영업에는 글로벌 인정 이러고 갔는데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 글로벌 물어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글로벌을 진짜 묻고 있는 의도는 유학 갔다 왔니? 미국물 먹었니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인천 차이나타운 갔다고? 괜찮아. 가서 짜장면을 먹다가 중국인들과 만났어. 빼가래 이걸 먹는데 글로벌 이 토론을 했네. 이런 민감한 정치 얘기만 안 되겠지?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 자소서인데 두 문항이고 사실 입사업포부는 공통이라서 요것도 할 말이 없어. 안타깝네. 자, 여러분이 선택한 계열사 및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일제당 쓰시는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자소서가 진짜 기가 막힌다. 1번 선택한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2번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3번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예. 그렇게 또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묻고 있는 거 다 비슷합니다. 묻는 질문 몇 개예요? 아,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답변해야 되는 거 뭐예요? 아, 세 가지라고. 그래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안 되면 쓸 수 없다고. 이거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단락 정도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흐름상 여러분들이 계열사의 어떤 지원 동기 또는 한 파트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랑 역량 개발 노력, 입사업 포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 동기 한 파트, 이제 직무 지원 동기 한 파트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대신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자, 오늘 자기 전에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 아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 전문가로서 욕심이 발현될 수 있는 곳이 CJ Olive Networks 라는 주장이 나오면 이제 타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피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몇 분이죠? 55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1시간을 깔끔하게 딱 막히고 이제 개꿀팁을 설명할 차례에 저는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비빌 언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한 번씩 누르고 10분 뒤에 보자고요.